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아난데일에서 열린 카니발 축제.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곧 공포와 비명으로 가득 차는데요. 축제장 한가운데 설치된 놀이기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덜커덕 소리를 내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놀이기구에 탄 아이들을 쳐다보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 등산복을 입은 한국인이 달려오더니 놀이기구 가까이에 다가섰는데요. 잠시 뒤 그가 보여준 다음 행동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주 아난데일 시티에 사는 16살 소녀 아비가일 마르티네즈라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온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아난데일에 있는 한인타운에 자주 들르곤 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과거 젊은 시절 군인이셨습니다. 그때 한국 미군 기지에 발령 난 적이 있었는데 제대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된 이후에도 그때 먹은 한국 음식의 맛을 못 잊으셨죠. 할아버지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한국 음식을 구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에서도 한인 밀집 지역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K마트가 들어서고 한국 음식점들도 꽤 많이 생겨났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해 한식을 배워 요리하기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도 할머니에게 한식을 배워 저와 엄마에게 가끔 해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들을 자주 접하며 자라왔고 우리 가족은 가끔 한인마트에 장을 보러 갔죠. 한인마트에 가는 건 언제라도 즐거웠지만 유독 봄이 되면 더 설레곤 했습니다. 4월에 K마트 주차장에서 카니발 축제가 열리거든요. 카니발 축제가 열리면 행사장에는 회전그네나 스카이힐 같은 놀이기구가 설치되고 낚시나 다트게임 등 여러 종류의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식 핫도그,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감자튀김이나 오레오 쿠키 등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먹거리들도 준비되어 있죠. 주차장에서 열린다고 하면 소규모의 축제일 거로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큰 편이라 사람도 바글바글합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 아예 동호회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동호회들은 옷 입은 것만 봐도 바로 어디 동호회인지 단박에 알 것 같더라고요. 등산 동호회 같은 경우는 일단 트레이닝복이나 등산복 차림에 등산 스틱, 선글라스, 모자까지 갖추고 우르르 몰려다녀서서 눈에 확 띄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아저씨, 아줌마들의 겉모습에 압도당했지만 알고 보니 친절하고 소탈한 분들이었습니다. 카니발 축제에서 부모님이 사준 핫도그를 산 지 1분도 안 돼서 실수로 떨어뜨리고 울상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트레이닝복을 입은 등산 동호회 아저씨분이 다가와서 핫도그를 새로 사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니 다정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안 떨어뜨리게 조심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미스터리인데 이분은 매해 카니발 축제에 꼬박꼬박 참석하곤 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부회장이라는 미스터리는 굳이 축제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한인마트를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K마트에서 마주치면 서로 아는 척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네 가족과 우리 가족이 더 친밀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2019년 봄이었을 겁니다. 그에도 어김없이 열린 카니발 축제에 이전 축제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놀이기구가 설치되었는데 바로 바이킹이었어요. 바이킹은 흔한 놀이기구긴 하지만 카니발 축제에는 어린이들이나 가족이 함께 탈 만한 놀이기구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보니 스릴 있는 놀이기구가 많지 않았는데 새롭게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바이킹 줄은 무척 길었고 저희가 축제 상점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왔는데도 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을 꼭 타고 싶었기 때문에 무려 1시간을 기다려서 바이킹을 탔었죠. 바이킹은 아무래도 대형 놀이공원에 설치된 것보다는 작은 편이어서 바이킹이 올라가는 높이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구를 타는 아이들의 표정은 즐거움 자체였습니다. 바이킹을 타는 사람 중 상당수가 저 같은 청소년이나 어린이였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 타게 된 저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부모님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저에게 화답하듯이 손을 흔들어 주셨죠. 마침내 바이킹이 출발했고 저는 바이킹이 높게 떠오르자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정도 왕복했을 때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꾸 밑에서 탕탕거리는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바이킹이 기울었다 말았다 거리는 느낌이랄까요? 원래 바이킹은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건 옆으로 기울었다 말았다 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예전에 탔던 것보다 더 스릴 있고 신난다고 생각했죠. 저는 부모님께 신나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얼굴을 돌렸습니다.
환하게 웃는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는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경악한 얼굴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하던 저는 몇 초 후 밑을 내려다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놀이기구 밑부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를 지탱하던 지지대가 느슨해진 건지 밑바닥이 자꾸 뜨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바이킹이 엎어질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즐거움의 비명이 아닌 공포에 휩싸여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킹에 탑승하고 있는 다른 이들도 상황을 눈치챈 건지 악을 쓰거나 울음을 터뜨렸죠. 제발 놀이기구를 멈춰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여전히 바이킹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는 바이킹 안에서 제발 기구가 멈출 때까지 별일이 없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바들바들 손을 떨며 기도하고 있는데 휘청거림이 점점 멎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이킹은 앞뒤로 왕복할 뿐 더 이상 양옆으로 움직이거나 기우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뜬 저는 밑을 내려다보았고 곧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밑부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펜스를 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동양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펜스를 지탱하고 있는 부모님과 다른 미국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한국어로 조금만 힘냅시다. 다른 분들도 여기에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평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조금 익혔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이 아래로 내려가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되자 사람들 가운데에는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스터 리도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꼭 감고 제발, 제발이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간절하게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펜스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 덕분에 탑승객들은 놀이기구가 멈출 때까지 사고 없이 기구를 탈 수 있었습니다. 놀이기구에서 내린 아이들은 울먹이는 표정으로 부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또한 놀이기구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님이 달려와 저를 꼭 안고 오열하셨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겨우 벗어난 저는 가족과 감격의 재회를 하고 마음이 진정되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부모님에게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곧 무너질 듯 휘청거리는 놀이기구에 당황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혹시라도 무너지면 다칠 수 있었기에 뒷걸음질치며 최대한 놀이기구와 멀리 떨어지려고 했죠. 이때 트레이닝복을 입은 중년의 동양인이 나타나 놀이기구 가까이 다가가더니 펜스를 부여잡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저랑도 안면이 있던 미스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매달린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저러다가 본인도 다치면 어쩌려고 저러냐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미스터리의 일행이었던 등산 동호회 회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따라서 펜스를 붙잡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다가가지 못하던 사람들도 용기를 냈고 한국인 아저씨들과 몇 명의 아주머니들, 그리고 이젠 미국인들까지 더 급심하기 시작해 몇십 명이 펜스를 붙잡고 지탱했죠. 결국 흔들리던 기구가 멈추기 시작했고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순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도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몸을 먼저 날린 한국인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와 가족들은 미스터리와 등산 동호회 회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아저씨들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국 아저씨들은 자신들도 어린 아들과 딸들이 있다면서 가족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야 할 공간이 공포와 슬픔으로 얼룩지는 걸 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아저씨들에게 사례를 하고 싶었지만 그분들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물러서지 않자 한 아저씨가 그러면 막걸리 한 박스나 동호회에 보내주쇼. 라고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호회 아주머니께서 역정을 내면서 영감이 또 술 마실 생각한다고 버럭 화냈고 그 모습을 본 동호회 회원들과 우리 가족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 아빠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축제 관계자들에게 따지러 갔는데요. 축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철판을 깔았지만 이때 저희 아빠와 같이 갔던 미스터리가 분명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봤다면서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 증거로 남겨놓은 영상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축제 관계자들은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금액은 아주 짜릿짰지만 그래도 못 받은 것보다는 나았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런 행사장 놀이기구는 놀이공원에 있는 것들과 달리 조립식으로 쉽게 분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지지대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고
오히려 놀이공원의 대형 놀이기구들보다 더 관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카니발 축제의 주최자가 바뀌었지만 행사장 놀이기구에 대해 불신하게 된 저와 가족들은 회전목마처럼 육상이나 낮은 높이에서 타는 기구만 타게 되었습니다. 놀이기구에 대한 불신을 얻은 것은 슬프지만 반대로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스터리의 가족과 제 가족이 친밀한 사이가 된 것이죠. 최근에 미스터리의 딸인 지수 언니가 곧 출산을 앞두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대부대모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지수 언니가 건강하게 출산하길, 그리고 미스터리의 가정에 항상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